오늘 제가 안내 드릴 내용은 무엇이냐? 요즘 유튜브에도 이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학교생활 기록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중간중간에 링크 광고로 보이는 광고이던데, 스터디보 땡땡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유튜브 광고가 나가는데, 실제로 학교생활 기록부는 그냥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탁월하게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더 돋보이게 만들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너무나도 많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지만 여기서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 2025 개정교육과정에서 범교과 주제라고 명칭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태 전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나머지 또 하나는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생태 전환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생태 전환 교육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과학에서 나오는 개념이 아닌가. 과학에서 나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에서 나오는 개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수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과는 다르게, 남들보다 뛰어나게 돋보이는 우리 아이의 생기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학교생활 기록부를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하면서 드는 생각이 학교에서 해주는 활동만, 그 활동만 너무 집착하다가 보면요. 한 군데 매몰돼 버리기 쉽습니다. 그 미션을 수행하는 데에서만 중점을 두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생기부가 다 나오고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말은 좋아요. 여러 가지 얘기들은 너무 좋은데, 활동도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무슨 말이 없냐면, 연결되는 게 없습니다. 연결점이 없다고요, 연결점이. 연결점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건 잘했다, 이건 잘했다, 이건 잘했다. 그래서 어떻게? 라고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특강에 참여해 주시는, 우리 올빼미 스쿨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보고 계신 자료는 무엇이냐면, 저희 의문을 열다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융합탐구 보고서 수업에 쓰이는 교재를 지금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게도 이 파일은 공유를 못 해드립니다. 저희 교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파일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활동할 수 있고, 이 파일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만들어 놓은 파워포인트를 기반으로 한 PPT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이 올베이비 스쿨이 끝나고, 개별적으로 또 톡을 주시면, 왜냐면 그냥 모든 분들에게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개별적으로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개별적으로 이 파일을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기후위기 교과의 경계를 넘어 읽다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교재를 만들어 봤는데요. 대표적으로 봤을 때 기후위기라고 하면 어떤 키워드가 생각이 나시나요? 우리 아이들에게 기후위기가 뭘까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지구온난화 현상이다. 그래. 지구온난화 현상이, 그래서 그게 뭐야? 지구가 더워지고 있어. 해수면 온도가 상승해요. 자, 그 정도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탐구 주제로 설정해 놓은 거와 같이 기후변화는 단순한 과학 현상이 아닙니다. 언어로 표현되고 사회 제도로 관리되면 수학적 데이터로 증명되고 글로벌한 소통을 통해 실현된다, 실천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교과 간 통합적 시각으로 분석한다라고 하는 탐구의 주제를 저희가 이렇게 설정해 보았는데요. 자, 기후 현상은 단순한 과학 현상이 아닙니다. 왜? 이러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삶이 바뀌니까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들도 바뀌게 되겠죠. 즉, 언어로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인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지겠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기후 환경 변화에 따른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수학적 데이터로 증명이 되고 있죠. 우리가 과학적 탐구 방법에서 반드시 수학적 데이터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범교과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르게 표현해 드릴게요. 다르게 표현해 드리면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한국어로만 표현해서는 안 되겠죠. 글로벌한 소통을 통해서 실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후 변화를 가지고 우리는 국영수 과사 모든 과목을 통합적 시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각을 길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 교재를 이거는 오늘 다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탐구 동기 및 문제의식은 자, 과학은 원인으로 설명하고 사회는 제도를 만들고 국어는 이를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고 수학은 데이터를 통해 사실을 증명하며 영어는 글로벌한 담론을 참여하는 장을 열어준다. 이거 자체가 융복합적 사고라고 하는 2015부터 말하고 있는 교정 교육 과정에서 말하는 중요한 미래 역량을 함양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국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국어부터. 국어는 기후로 말하는 언어라는 테마를 잡아봤습니다. 저희가. 기후로 말하는 언어. 그래서 기후에 관련되어 있는 텍스트를 읽고 언어적 표현 방식을 분석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단순하게 학교 생활 기록부를 적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고서를 쓰라고 하면 어떠한 자료를 읽고 분석을 한 결과물까지는 돼요. 근데 그 다음이 활동이 없거든요. 그 다음 활동을 반드시 가져가야지만 남다른 게 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이 내용을 열심히 학습하여 자기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후 관련 텍스트를 가지고 언어적 표현 방식을 분석하여 자신만의 기후시를 창작을 한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찰까지 해야 됩니다. 요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기말고사 끝나면 엄청 바쁩니다. 엄청 바쁜 이유가 수행평가를 한다고 바쁜 것도 있지만, 수행평가의 결과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과 같이 하는 팀 프로젝트 이후에 동료 평가, 자기 평가까지 수행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왜? 그 자기 평가 보고서, 동료 평가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선생님들은 학교생활 기록부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성찰적 요소까지 반드시 적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제출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저희가 해어서 자, 그러면 우리가 기후 관련 텍스트를 읽은 다음에 자, 여기서 국어적인 표현이 들어갑니다. 감정어에 대한 얘기. 감정어에 대한 얘기. 중간중간에 카톡이 올려도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링크 보내드린 일과 올빼미 스쿨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어적인 내용에서 나오는 감정어를 먼저 배워봅니다. 감정어도 있고, 문장도 있고요, 어조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국어적인 표현 기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죠. 그 다음에 주장하는 표현.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지구가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러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내용 중에 자기가 배운 내용을 현실에 적용하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게 교과서 너머에 있는 내용까지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글을 썼지 않습니까?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 글을 써봄으로써 내가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전달하는 글을 쓰는 것까지도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교육적, 탐구적 가치를 우리가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후는 과학이지만 언어로 전달되고 비판적인 독해 능력. 왜냐면 우리 아이들 비판적 독해 못하거든요. 요번에 수능 영어가 어려웠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왜냐? 빈칸줄은 못해요, 애들. 빈칸줄은 힘들대요. 왜?
빈칸을 추론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앞에 문장이 이렇고 뒤에 문장이 이러니까 여기는 이런 말이 들어와야 되겠지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적인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비판적 사고력을 드러낼 수 있는 아이들은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우월성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핵심적인 기후 문제에 대한 정의들과 같이 연관되어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본인이 해당 내용을 이해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과, 즉, 공통국어 1, 3-2단원의 글쓰기의 관점을 파악한다, 주장을 구조화한다라고 하는 국어과 교육 목적에도 부합할 수 있는 활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업 적용의 예시는 이렇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툴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냥 해봐 라고 하면 그냥 던져주는 것밖에 안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지문을 발췌하고 여기서 사용된 표현이 무엇이며 감정어와 주장어를 분류한 다음에 전달하려고 하는 정서 또는 메시지까지 이렇게 종합을 해서 먼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툴을 만들어 놨고요. 이러한 생각을 정리한 것들을 다시 자신의 생각으로 의도와 관점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서술해 보는 연습을 시킵니다. 그 이후에 작품을 창작하게 되는 것이죠. 기호실을 창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인 아이들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예비 고1 학부모님들 그리고 고2이 가까우는 중1, 중2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떠한 학습을 하거나 어떠한 책을 읽었을 때 아이들에게 여쭤보세요. 끝났을 때 어땠어? 여기서 네가 뭔가를 얻은 것 같아? 어머나, 얻은 게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학교 가서도 그렇게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끝났을 때마다 반드시 자신을 성찰하는 루틴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 고등학교 사회탐부에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아직 있습니다. 뭐 과목 이름이 나중에 현대사회와 윤리라는 과목으로 변환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성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일일 삼성이란 말이 나와요. 일일 삼성. 제가 애들한테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일일 삼성 하루에 반송 세 번 하면 밥 먹을 때마다 해야 돼? 야, 그럼 밥맛이 안 좋아질 건데? 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성찰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성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학교 생활 기록부에서 이 아이의 성찰 내용, 자기평가 보고서, 동료평가 보고서를 기반으로 선생님들은 이 아이의 역량과 발전 방향성을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증거 자료니까 반드시 이 성찰과 정리라는 파트는 무조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국어에 대한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자신들이 이렇게 주제탐구 활동을 하는 7단계 워크시트를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워크시트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체킹을 하고 성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전 탐구 활동을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이런 루틴을 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드러내면서 하나의 아주 걸출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 함께 하고 계신 학부모님들 중에 우리 아이가 글을 못 써요, 발표를 못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실 건데, 우리 아이들의 능력치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저도 위문을 열다에 처음 할 때 한 3년 전에, 애들이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저희 유정글 대표님께 되물어봤었는데, 제가 일주일 만에 반성했습니다. 아이들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자신이 없을 뿐입니다.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충분히 도와주신다면 좋은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이러한 루틴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상대방에게 설득하는 말도 해야 되겠죠. 발표도 해야 되고요. 토론도 해야 되고요. 우리 아이가 뭐 반장이나 부반장 정도, 전교회장 정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 앞에 나가서 유세도 해봐야 되고요. 선생님에게 나의 의견을 전달하는 말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과 그런 루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자신이 읽은 작품을 통해서 먼저 이 글쓴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부터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툰베리라는 친구 아시죠? 우리 03년생으로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이 툰베리라는 친구가 유엔에서 했던 연설문도 같이 한번 시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의 연설의 목적, 그리고 청중에게 어떠한 행동을 유도하는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어떻게 이루는지까지 함께 학습을 하고 익혀나가는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어에 대한 내용들은 요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이제는 과학으로 넘어와요. 과학으로. 과학적 원리를 조사하는 겁니다. 과학적 원리를. 그래서 저희 탐구활동지가 우리 과학적 현상, 기후변화 현상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온실 효과, 탄소순환, 해수면 상승이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만 줬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아이들이 해보면 이게 과학 파트에서 한도 끝도 없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수학도 풀어야 되고, 영어도 풀어야 되고, 학교 글도 써야 되고, 집에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DM도 해야 되고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정을 지어줬고요. 관련되는 현상을 세 줄에서 다섯 줄 이내로 요약하고 과학적 원리를 학습합니다. 근데 반드시 제가 여기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어려운 자료들을 찾았을 때 선생님들이 물어봐요. 야, 너 이거 어디서 찾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반드시 출처가 필요합니다. 출처가. 출처가. 근데 출처가 어디 어디 블로그, 나무 위키, 위키백과 이렇게 되면 신빙성이 없어지죠.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자료 출처를 찾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루틴을 일러주거든요. 논문 찾으라고 얘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요새 GPT 많이 쓰거든요. GPT가 워낙 발전을 했기 때문에, AI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GPT가 찾아주는 논문이 잘못된 논문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크로스 체킹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출처를 밝히는 일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조금 검색을 해봤는데, 과학적 사례가 있는 논문, 그리고 이거는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 파트에서도 적용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논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보시기 쉬워요. 그러니까 단행본이라든지 공개되어 있는 자료가 무료가 아닌 유료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간간이 유료인 부분이 있어서 다운로드가 약간 꺼림칙할 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것은 학위 논문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학위 논문에서 자신이 필요한 일부 부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초록을 보시거나 아니면 해당 논문의 차례라든지 차례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어떠한 자료가 있는지 얘네들이 참고 논문이 무엇인지를 보고 유사 논문을 조금 더 검색을 해보시면 논문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요 정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과학적인 원래 조사하고 참고를 자료 출처를 밝힌 다음에 지구 시스템 모형합니다. 왜냐하면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원이 통합과학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통합과학에서도 환경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도식화하고 그림으로 한번 찾아보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개념을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머릿속에 오래 남겨놓기 위한 방법이고요. 인간 활동이 어떤 지점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즉, 개념을 가지고 현실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며 그 현실이 어떻다라고 인식하는 것까지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루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 다음에 IPCC라고 하는 단체에서 만든 보고서가 있는데요. IPCC 같은 경우에는 유엔 전문기관이 세계 기상기구에서 만든 하나의 글로벌한 패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후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합이 만들어내는데 아마 IPCC 보고서라고
구글링을 하시면 제일 먼저 가장 근접하게 뜨는 게 뭐냐면 IPCC 제6차 평가 보고서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런 자료도 실제로 누군가가 요약해 놓은 그런 자료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아이가 이 정도 자료까지 찾아봤다는 걸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IPCC에서 영문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놨는데 이 보고서를 이렇게 부격해 놓은 출간 자료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IPCC 보고서를 가지고 여기에서 이 또 모든 내용을 다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왜냐하면 이거 읽는데 페이지 숫자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과학적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수치와 데이터화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섹션을 보시면 42페이지 보면 관측된 영향 및 변화 및 영향 속성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는데 그러면 바로 42페이지로 넘어가시죠. 이렇게. 자, 여기에 이렇게 텍스트로 돼 있는 자료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시면 이렇게 도식화되어 있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유엔 산하기구가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도가 엄청나게 높지 않겠습니까? 다른 아이들은 그냥 어디서 누군가가 요약해놓은 요약본, GPT가 요약해준 요약본을 가지고 작성을 한 내용이 아니라 나는 이 본문을 직접적으로 해석하고 탐구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앞에서 참고 문헌을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었죠. 그게 이것을 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찾을 수 있는 보고서, 즉, 내가 사용한 자료의 퀄리티가 높다라는 것들을 어필해 주셔야 돼요. 자,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PCC 보고서를 분석해서 과학적 해석 그리고 이것을 그냥 분석했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 증거가 나에게 어떤 경고처럼 느껴지는 성찰까지 했죠. 그러니까 지금 개념에 대한 것을 수준 높은 자료로 학습을 한 다음에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느꼈으면 나는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서사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서사가. 이러한 서사가 있는 보고서가 남다른 보고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만의 설명 모델을 제작합니다. 왜?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 카드, 인포그래픽, 포스터, 카드 뉴스 어떤 걸 해도 상관없고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두고 계신 학부모님께서는 아마 이런 거 만드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카드 뉴스 만들기 이런 것들. 맞죠? 있으시죠? 그래서 엄마, 아빠, 나 이거 결제해줘. 미리 캠퍼스 캔바 결제해줘. 나 유료 버전 쓰고 싶어.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결과물을 이제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정리하는 루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찰과 정리라고 하는 것들. 왜? 이게 생기부 핵심이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건 이 올빼미 특강이 끝나고 주무시고 일어나셔도 어제 그 어떤 목 입은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야, 성찰과 반성이 생기부에 적힌대라고 기억만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강조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러한 7단계 워크시트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전 훈련도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실 효과라든지 탄소순환이라든지 해수면 상승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미디어 자료들도 많거든요.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 아마 그 벌거벗은 세계사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 환경에 관한 이야기들 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들에게
탐구 보고서의 핵심적인 자료의 소스를 줄 수 있고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 시스템을 도식화하는 장면,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IPCC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우리가 결과를 정리하여 하나의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을 성찰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학습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세 번째 사회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 인간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는가? 기후 난민 사례 분석. 제가 1위 수업을 할 때, 진행을 할 때 아이들에게 꼭 보여주는 우리 저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기후 난민으로 내몰리는 사람들, 우리가 해수면 상승도 있지만, 그 사하라 사막 근처에 있는 사헬 지대가 사막화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모두가 기후 난민. 그리고 투발루라고 하는 섬, 그 몰디브라고 하는 섬, 나우루라고 하는 섬들이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이 기후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들에 우리가 같이 느껴볼 수 있는 미디어 자료를 충분히 같이 봅니다. 난민의 발생 원인, 그리고 이러한 난민의 발생 원인들이 생겨서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가 끝이 아니라 이게 과연 사회적으로 불평등한가? 왜? 저희가 같이 봤던 프로그램의 맨 마지막에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이 순수한 이들이 지구온난화에 과연 책임이 있겠습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세계 지리, 아마 이게 개정교육과정 세계 시민, 그 세계 지리라고 하는 파트에 나오는데, 그 파트에 보면 우리가 화석연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석연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가 누군지가 나와요. 우리 옆 동네거든요. 큰 나라. 옆에 있는 큰 나라. 저 시모 분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있는데, 지구의 굴뚝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작은 섬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으며, 누구 하나만 피해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후적인 내용은 통합사회의 통합사회 2의 맨 마지막 단원에도 나오고요. 통합사회 1의 5단원에도 나오고요. 통합사회 1의 3단원에도 나오는데 그 내용을 윤리 과정에 있는 불평등이라는 요소와 융합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즉, 기후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국영수 과사를 융합해서 보고서를 쓰는 거에 더해서 통합사회라는 과목 안에 있는 과정과 과정 사이에서도 융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된 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그냥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은 어떻게 알아보냐면 이렇게 알아봅니다. 아까 대한민국에서 탄소 중립과 관련돼 있는 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법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이 2025년 11월 1일 개정이 되었고 2025년 11월 1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지금 법령 데이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법령으로 알아볼 수 있지만 이전에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거리도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있었고 여기에 대한 평가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를 하면서 사회 제도를 얘기하는데 법에 대한 해석까지도 우리 아이들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법들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 있는 논문들을 통해서 탐구해 볼 수 있는 심화 탐구 능력을 기를 수가 있고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법을 알아봤으면 우리나라의 정책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러한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의 정책이 어떤지, 그리고 제가 앞에서 살짝 말씀드린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사헬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 사하라 사막 살리기 프로젝트, 범국가적 16개 국가인가? 하여튼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해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는 그러한 것들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비교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우리 아이들
그 주행탐구 보고서라든지 학교에서 활동을 하는데 유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SDGs라고 하는 것이 17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목표가 17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13번이 기후 행동 목표 탐구입니다. 13번이 기후 행동이거든요. 뭐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평화적 포괄적 시위의 등진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SDG 13이 무엇인지를 요약을 하고 세부 중 인상 깊은 내용들을 탐구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은 자, 요것도 똑같이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이트가 어디냐면 도봉구청에서 만든 지속 가능한 SDG 그 S에 대한 고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인데 이러한 시각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주고 여기에서 무조건적으로 너네가 외우라가 아니라 이 목표들이 왜 생겼는지 같이 토론 토의를 하는 시간을 거친 다음에 아이들의 이해도를 충분히 상승시켜 주고 그 이후에 본인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저희가 주회탐구 보고서 수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저희 학습지 내용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러한 것들을 배워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학교, 내 지역에서 작용 가능한 실천 아이디어. 어떤 친구는요, 이 활동을 하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안 타겠대요. 엘리베이터를. 그래서 저희 의문을 열다가 3, 4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4층까지 걸어옵니다. 저희 2층에 스터디 카페가 있는데 2층까지 올라가는데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 친구들이 이 활동을 한 다음에 걸어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눈치 보여서 걸어 다녔거든요. 다- 그리고 저희 유정걸 대표님께서 제안 주셨던 활동 중에 대표님 저 그거 생각나십니까? 우리 그 걸음왕인가? 그 어플 가지고 걷는 것도 저희가 진행했지 않습니까? 대표님. 채팅창으로 한 번만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실천해보는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건데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한다고 바쁘니 저희 비교과 활동에서라도 좀 느낄 수 있도록 이러한 일들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탄소 중립 전략을 분석을 하고요. 긍정적인 측면과 한계점 또는 실현이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 이 또한 논문을 바탕으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찾아봤거든요.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포부를 밝힐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항상 저희 학습에 있는 성찰과 정리의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정리한 다음에 기후 정의를 위한 여러 가지 탐구 활동들을 이렇게 7단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르지 않으신가요? 알아들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오늘 혼자 이제 제 강의실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텐션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혹시나 제가 너무 말이 빠르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중간에 여쭤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수학으로 갈게요. 우리가 이과 쪽으로 가기 위한 아이들이 수학의 학교 생활 기록부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많냐면요. 일반고에서는요. 뭐, 예를 들어서 미적분의 개념을 통해서 계산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뛰어난 생기부가 안 됩니다. 저번에 그 11월 올빼미 스쿨 1차 시에서 유정걸 대표님이 분석해 주셨던 그 강의를 같이 들으셨던 분들이 계실 건데, 거기에 혹시 수학적인 내용을 분석해 주셨던 거 기억이 나실까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 계셔요? 계산 잘한다는 내용 1도 없어요. 그 친구 생기부 만들었던 사람이 여기 있거든요. 계산 잘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친구의 수학적 능력을 어떻게 자기 진로 전공 적성에 적용시켰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숫자를 가지고 잘 적어야 되겠죠. 무엇을? 자기가 계산을 잘했다, 수학적인 공부를 잘했다, 아닙니다. 내가 내 진로를 위한 활동에서 어떻게 수학을 써먹었는지를 보여줘야 되겠죠.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 혹시나 특목고나 자사고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원하시는 어머님들은 대부분 학교 생활 기록부 때문에 보내시는 걸 거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 혹시나 졸업한 친구나 아니면 생활 기록부가 진행되고 있는 아이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시면, 아, 이게 수학이야, 국어야, 영어야, 뭐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타고난 생활 기록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이 친구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수학은 좀 해요, 어머니. 아버님들 수학은 좀 하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 학교 자체가. 그런데 계산을 잘한다는 내용이 있을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학적 연구 방법, 과학적 탐구 방법에서는 수치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얼마만큼 잘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수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데이터 축적 나사랑 기상청이나 IPCC, 아까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린 IPCC 보고서에도 그래프 자료가 있고 수치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들을 얼마만큼 자기가 잘 객관적인 데이터에 넣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를 연도별로 5회 이상, 왜 우리가 지금 기후를 하잖아요. 기후는 변화되고 있잖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측정값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요거 좀 어려워합니다. 요거 좀 어려워합니다. 있는 거 그대로 그리지 말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해석을 해서 넣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탐구활동지에 X축과 Y축,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그리고 그래프의 형태를 직선과 이차 함수형, 지수 함수형, 기타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서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교과 연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아이는 기호 관련돼 있는 내용을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2차 함수에 기반한 내용으로 분석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세특에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보요. 선생님 다 알겠는데 선생님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뭐예요? 가르쳐 주죠. 독립변수는 원인이고 종속변수가 결과이다. 독립변수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 것이 종속변수이다. 그럼 이러한 독립변수, 종속변수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함수로 나타내 볼 수 있겠지. 그럼 이게 2차 함수가 될 수도 있고, 1차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지수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역함수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탐구 활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해석을 하고요. 여러 가지 자기가 어떠한 함수, 여기 이제부터 보시면 함수 모델링이 들어갑니다. 교과 연계가 되겠죠. 수식을 줍니다. 수식을 본인들이 만들 수 있게끔 하고 각 기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적어내어서 함수와 데이터가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데 못 맞춰도 돼요. 아까 저희 채팅창에서 유정관 대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학교 생활 기록부의 핵심은 탐구력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탐구력. 그러면 탐구할 때 우리 아이들 한 번에 맞추겠습니까? 못 맞춰요. 못 맞추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포기할 겁니까? 아니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탐구 과정을 다시 실행하고 나올 때까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대학은 이 아이가 와, 진빼이구나. 부산 사투리죠. 진빼이. 그 설경구 배우하고 저기 조진웅 배우가 그 재밌는 영화 했었는데 그 영화에서 문시를 이렇게 새기잖아요. 진빼이 이렇게 새기잖아요. 진짜 얘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진짜 얘가 했는가? 모 대학교 학교생활 기록부 모범 샘플에 보면요. 반복적인 실험이 두세 번에 끝나지 않고 끝도 없는 실험이라고 생기부에 적어 놓은 생기부들도 있었습니다. 합격 예시 생기부였습니다. 저희가 그 각 학교의 생기부 합격 사례들을 스터디하는 과정에서 보고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라고 느낄 정도의 아이의 생기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학적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분석 자료의 토대를 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또 마찬가지로 성찰과 정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학이니까 지극히 수학적으로 어떠한 수학 개념을 새롭게 이해했는지, 데이터 해석할 때 어떤 게 어려웠는지, 내가
수학 가지고 다른 것들을 탐구해 봤을 때 어떤 것을 탐구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까지 성장하는 성장 스토리가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스토리가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이렇게 저희가 진행이 되고요. 자, 국영수 과사 중에 마지막 영어입니다. 아까 영어는 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기후 환경에 대한 얘기들은 앞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범교과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진짜 세계적인 문제에서는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영어로 된 기후 관련 정보를 이해하고 요약하고 세계적인 시각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표현의 능력을 기른다는 게 탐구 목표로 저희가 다 봤는데 아까 IPCC 보고서 있죠. 원문을 줍니다. 애들 난리가 나요. 난리가 못해요. 못하겠다. 이거 어떻게 봐요? 자, 한글 국문법 같이 줍니다. 해석해봐. 그러면서 단어의 여러 가지 뜻.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너네가 이 정도의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으니 해석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러면 우리가 기후랑 관련되어 있는 다른 선언문이라든지 기후 관련 협약에 있는 기후 관련 원문이라든지 아니면 가디언지나 뉴욕타임즈나 CNN이나 BBC에 있는 관련 기사들을 한 개씩 선택해서 한번 찾아보자라고 합니다. 근데 옛날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지금부터 한 6년, 한 5년 전에 학교생활 기록부를 꾸밀 때 아주 유행했던 주제가 있어요. 테드 강의입니다. 테드 강의. 테드 강의를 듣고, 테드 강의를 듣고, 테드 강의를 듣고. 저도 많이 써먹었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도 기사문으로 요약하거나 강의, 아니면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사를 우리가 한번 같이 영어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주요 내용을 영어 대 3에서 5문장 정도로 한번 요약해보는 활동을 가지면서, 우리가 who, what, when, where, why로 5가지 테마로 한번 정리해 보게끔 합니다. 이 5가지 테마로 정리하는 것 자체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아이들에게 우리 앞에서 7단계 프로세스를 줬잖아요. 생각하고 네 거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너는 어떻게 바뀔 거야. 이거를 영어로 한 거예요. 요약하는 것 자체에서. 그러니까 의문을 열다 주제탐구 보고서의 구조는 그냥 보고서가 아닌 거죠. 그냥 보고서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휘를 할 수밖에 없죠. 왜? 모국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새롭게 나오는, 그리고 기후 관련돼 있는 이제 이야기나 글이나 미디어 리터러시를 하다 보면 전문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새롭게 알게 된 단어에 대한 학습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툰베리 연설문을 아까 국어 시간에도 분석했지만 테스토크라든지 유엔 연설의 원문을 통해서 원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장면들을 통해서 인상 깊은 문장 한두 문장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어에 대한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왜냐하면 우리 기후적인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않고 외국 국제적으로 만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느껴보는 시간까지도 가져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표현의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어로 캠페인 문구를 만든다. 영어로, 처음부터 영어로 만들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한글을 영어로 바꿨을 때, 우리가 맨 처음에 국어에서 뭘 했죠?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는 말하기. 내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들을 배웠던 것을 영어로 적용시켜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영어로 되어 있는 포스터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타겟 대상을 설정을 하고요. 슬로건, 주요 메시지, 그리고 나의 목소리를 담은 한 문장을 통해서 이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찰과 정리를 통해서 이 과정들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거 처음에 설계할 때 교과 편제에 맞춰서 어떤 교과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이 내용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를 충분히 고민한 가운데서 나온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교과 과정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통합적인 관점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만들어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음률열다에서 하는 주회탐구 보고서는 반드시 초록을 적어야 됩니다. 왜냐? 탐구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요새 학교에서 니로스쿨이라든지 아니면 구글 클래스룸으로 아이들이 과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임팩트 있는 제목이라든지 초록이 있는 아이들의 보고서는 선생님들이 눈이 한번 가더라도 더 가지 않겠습니까? 다른 아이들은 다른데 얘 뭐지? 이거 뭐지? 초록을 적는 이유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저희 대표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신데, 초록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런 얘기를 썼으니 선생님 이거 보고 이거를 생기부에 적어주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끼리 말이지만, 우리끼리 드린 말씀이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학교생활기부 교과세부 특기사항 그리고 대학 사정관들이 요양분으로 일관된 흐름을 한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어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탐구 주제를 스스로 제안하고 스스로 경험을 하고 여기서 실천해서 어떻게 내가 발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내가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이걸 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고 알게 된 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실천을 해서 나는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모습만 안 보여주셔도 돼요. 시련을 극복하거나 내가 역경을 극복하고 내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탐구 보고서 예시 자료까지 저희가 주요 탐구 보고서에 실어놨습니다. 어, 제가 조금 텐션이 올라가서 생각보다 조금 한 3분 정도 빨리 마쳤는데, 제가 오늘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이 올빼미 스쿨에서 범교과 주제인 생태전환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주요탐구 보고서를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의문열다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PDF 파일은 공유해 드리기가 힘듭니다. 그 대신 제가 아까 드리겠다고 했던 자료가 뭐냐면요. 요겁니다. 이게 제가 파워포인트로 조금 바꿔봤어요. 이 자료들을. 바꾼 자료를 왜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바꿔놓은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탐구를 갖출 건지에 대한 핵심적인 슬라이드로 이렇게 전환시켜 놓은 요 파일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 단톡방에 오시는 학부모님들께 처음에 다 공유를 드리려고 했지만,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피곤함을 무릅쓰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더 큰 혜택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점? 이게 좀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채팅 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실 건데. 그러면 제가 아까 고등학교 1학년 예비고1 학부모님들은 끝까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만간 지역방이라든지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또 올빼미 스쿨 단톡방이라든지 그런 공간에 말씀드릴 건데, 다음 올빼미 스쿨 일정은 제가 요거 말씀드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저희가 예비고1 학교생활 기록부 컨설팅 무료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럭키님 11월 17일 월요일 진행하는 강의 다시 볼 방법 있습니다. 유튜브 업로드 중입니다. 저희가 유튜브 업로드를 오늘 편까지 해서 내일까지 업로드를 하고 올빼미 스쿨 단톡방에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비고1 학교생활 기록부 컨설팅 무료 특강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 특강 일정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공지는 안 됐는데 미리 저희가 일정이 확정되기도 전에 오늘 올빼미 스쿨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미리 공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번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시는 건 많이 해보셨겠지만 직접 우리 아이 중학교 생기부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그 학교생활 기록부에 자율활동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며 우리 아이 진로 전공에 맞춰서 어떻게 세특을 설계할 것이며 생활 기록부에 들어가는 수행평가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무료 특강으로 이거는 반드시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같이 오셔야 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25팀 제안을 받을 거예요. 25팀. 그럼 50명입니다. 25팀 제안을 받고 학부모, 학생 동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시간짜리 릴레이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날짜는 대표님 저희 50커플 하면 저희 3, 4층 같이 쓰셔야 됩니다. 자리가. 50커플로 하실 거면, 네, 대표님께 큰 결정 주셨네요. 50팀으로 제안을 하실 거고요. 이거는 이원 저희가 강의를 통해서 동시에 두 강실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약 2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그 컨설팅이라고 했는데 의문을 열다 해서 한 학기 동안 지원되는 유료 컨설팅의 미니 압축 버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료입니다. 참가비 없습니다. 수고하는 우리 의물 열자 식구들을 위해서 커피 한 잔 사주시는 거는 좋으실 것 같은데요. 진짜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이 공지가 먼저 대표님 이렇게 하시죠. 그 저희 올빼미 스쿨 참여해 주시는 우리 올빼미 단톡방에 하루 먼저 공지를 올리는 건 어떻겠습니까? 우리 올빼미 식구분들께, 올빼미 수강생들 분들께 조금 더 우선적인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올빼미 단톡방에 먼저 공지를 하고 하루 뒤에 전체 공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생기부를 사전에 미리 디자인을 한번 해보시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자꾸 광고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4차례 올빼미 스쿨이 남아 있습니다. 요번 주 금요일 날 지금 국어과에서 나오는 수행평가 고등학교 1학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행평가 한 학기 한 권 읽기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가지고 하는 수행평가의 모든 것 최영훈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11시에는 저희 조혜정 팀장님께서 독후 활동과 교과 개념 정리를 어떻게 마인드맵을 통해서 퍼펙트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 그래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시간, 일주일 뒤 이 시간은 한국사 인물, 한국사 수행평가로 많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한국사 수행평가에 나오는 이 역사와 진로 연계의 인물 탐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학교 알림이를 통한 교육 데이터, 교육 여건 데이터를 분석해서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누구보다도 대단한, 왜 대단하다고 표현하는지는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대단한 프로젝트형으로 확장시키는 방법을 유준걸 대표님께서 직접 올빼미 스쿨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빼미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이 단톡방에 와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언제든지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공유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여기 15명, 15분의 참가자분들이 우리 대표님 빼면 14분이 계신데 오늘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PPT를 가지고 만든 PPT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제가 밑에 지금 제 핸드폰 업무용 핸드폰 번호를 한 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제가 파일을 보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문자로는 안 가더라고요. 문자로는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핸드폰 번호로 카톡을 한번 주시면, 카톡을 주실 때 우리 아이 학교 학년 이름 정도만 주시면 제가 자료를 내일 중으로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까지도 받아가셔서 우리 아이 학교 나중에 묵혀두셨다가 우리 아이가 필요할 때 꺼내서 보실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자, 혹시 궁금하신 거나 질문사항 있으세요? 그리고 저희 채팅창에 보시면 저희 대표님께서 올빼미 스쿨 들어오실 수 있는 단톡방 링크를 걸어 드렸습니다. 자, 질문이 없으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를 드릴게요. 강조 드릴게요. 예비 고일 학교 생활 기록부 무료 컨설팅 특강이 있습니다. 3시간입니다. 최소 3시간은 걸려야지 요 세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이랑 같이 오셔야 되고, 중학교 학교 생활 기록부 같이 떼 오셔야 돼요. 같이 가져오셔야지 좋은 분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 올빼미 식구분들에게는 하루 먼저 공지를 드릴 테니까 빨리, 왜냐하면 선착순 마감이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 같은 경우는 아마 주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화면에 공유하고 있는 화면에 보이다시피 이번 주 금요일 21일, 다음 주 월수금 24, 26, 28일 날 각각의 올빼미 스쿨이 진행이 됩니다. 올빼미 스쿨 단톡에서 저희가 한 번 더 링크와 진행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짜가 4분 뒤면 11월 20일로 진행이, 11월 20일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1월 20일이 되기 전에 저희가 지금 의문을 열다가, 이제 EBS 다음 커리어와 그리고 부천에 있는 정률사관학원, 아마, 어, 학원 원생 수가 어마어마한 거대한 교육 기업과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함께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의문을 열다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더 하이브리드한, 그리고 조금 더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이러한 학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테니까, 많은 관심으로 잘 지켜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광고 한 개만 할게요. 제가 단톡방이나 제 개인적인 카톡이나 제 개인 핸드폰 번호를 이렇게 오픈해 드렸는데, 교육에 관한 궁금증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시면 주저없이 연락 주세요. 저희한테 등록하시란 말이 아닙니다. 그냥 궁금하신 점이 있어서 어디 물어볼 데 없어서 답답해 하지 마시고요. 저희 의문의 열다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최대한 간결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결하게가 아니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57분 동안의 강의를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